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 세미컨덕터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3.14% 고가로. 현재는 약 1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여하튼간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3분기 대한 전망이 좀 강하다. 기대가 된다. 요번에 그 발표한 게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당분기 실적 발표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 있다가 좀 살펴볼게요. 하지만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분기죠. 그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는 건데. 여하튼간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최근에 좀 빠진 자리가 있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67달러까지 빠졌었는데 여기죠. 그래서 전저가를 깨진 않았네. 약간 깼나? 똑같구나. 네, 여하튼간에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을 한 거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13.50%까지 올라가는데. 네, 여하튼간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 실적은 우선 이제 기술적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현재 포지션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2020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네요. 그러다가 최근 이제 7월 31일인가요? 이걸 정점으로 해가지고 빠졌죠. 그래도 하락하면서 좀 돌리긴 했네요. 여기서 한번 돌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돌리고 그리고 여기가 있죠. 공간이 좀 있긴 있구나. 이 자리가 있긴 있네. 그리고 지금 약간 과매도 자리에서 반등해주는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동그라미 표시된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이미 여기서 추세가 계속 돌려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여기가 그 약간 그 N자 파동의 모양새죠.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약간 역회된 숄더운 패턴 그쵸. 그런 모양새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자리고 이 자리고 이 자리니까 그쵸. 이 자리잖아. 그러면 이제 역회된 숄더운 패턴 모양새지. 그쵸.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포지션이긴 합니다.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올라갔다가 좀 많이 하락한 자리잖아요. 이때가 110달러 정도에 있었던 자리잖아요. 110달러에서 최근에 내려온 자리가 60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뭐 거의 반토막 아닌가요? 6이 10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거죠. 예. 그러다가 지금 약 80달러 선까지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79달러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과대 낙폭에 따른 네,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의 어떤 뭐 기본적인 하락이죠. 네. 기본적인 하락 자리에서의 반등.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은 조금 이따 보긴 볼 건데, 네, 빠진 자리에서 반등.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런 박스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싼 자리고, 여기는 약간 비싼 자리고. 박스권의 변동성을 볼까요? 박스권의 변동성이 45%? 뭐, 그럼 기본적인 파동이네요. 네, 기본적인 파동에서 되게 지금 차트는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상승했다가 N자형 파동에서의 박스권, 그리고 45%에서 움직이죠. 되게 기본 파동이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 근데 이 종목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작용이 되네요. 이렇게 뭐 높아. 공매도 비중이. 평상시에도 그런가? 최근에 좀 빠져서 그런가? 잠깐만, 7월 31일 이후인가? 잠깐만, 이게 왜 크게 안 나오지? 아니다. 2023년 7월 31일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되게 오래 걸렸구나. 아이고. 제가 이게 2023년이네요. 그러면 지금 빠진 자리가 되게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얘기네. 그리고 나서 반등해 준 거고. 물론 실적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긴 있거든요. 그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 전망이 있는 거죠. 근데 종목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얘기네. 거기서 그냥 박스권만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네. 2023년 11월부터. 야, 그럼 이 종목은 매매법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공매도가 좀 많네요. 비중이. 그러니까 여서 흔들어댈 수가 있긴 하겠네. 공매도가 개입을 많이 했네. 네, 미상한 잔고는 크게 변화는 없죠. 약간 증가한 건 있는데 그렇게까지 약간 증가한 건 있지. 2,400만 주에서. 근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지금 갖고 놀았나 봐요. 공매도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가 기간이 기네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박스권이. 야, 10월 달부터니까 이거 되게 긴데 여기가. 10월, 아니 11월, 12월, 거의 9개월이에요. 이 자리가 화면상에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거의 9개월 자리네.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반등해 준 거네요. 박스권으로.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약간 침체기였단 얘기죠. 차트가. 종목 자체가. 그러면 뭐 약간 그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 종목이 지금 평상시에 올라간 종목이 아니니까. 아마 테슬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이 종목의 그 소개 좀 해드린다면, 이 종목은 그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그런 건 아니고, 낸드 플래시 그런 건 아니고, 전력, 예, 이렇게 뭐 자동차에도 수많은 이제 자동차 이렇게 있으면 그 부품에 수많은 이제 반도체들이 들어가잖아요. 전력 분비하는 것들. 근데 그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품. 근데 전력 반도체. 여하튼간에 이제 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판매합니다. 지능형 감지 전력 솔루션, 전기 자동차 고속 충전 시스템, 태양광, 산업용 전력 시스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날로그 혼합 신호 전력 관리 IC 센서 인터페이스 장치를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이게 반도체라고 하니까 뭐 AI 반도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동차 산업, 통신, 컴퓨팅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력 관리, 그쵸? 이미지 센서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 자동차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그냥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그 전력 관리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 말고라도 자동차 산업용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개발, 하여튼 자동차 그리고 전력 관리,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력 관리 솔루션. 그리고 이 종목은 자동차 산업 성장과 좀 관련이 있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및 지능화 추세에 따라 여러분들 아시죠? 뭐 자동차에 뭐 2,000개 정도 이상의 어떤 전력 반도체가 들어간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들어간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됐을 적에 자동차용 반도체 그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기업입니다. 테슬라를 좀 살짝 볼까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구나. 지금 테슬라가 여기서 문제잖아요. 아, 근데 테슬라가 마찬가지네. 그 차트 흐름이. 테슬라도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여기가 11월이죠. 거의 맞겠다. 그쵸? 여기가 11월이고, 그 다음에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여기서, 물론 이제 테슬라는 여기서 계속 주목을 받긴 하죠. 이게 약 200%짜리거든요. 변동성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긴 하죠. 근데 테슬라에 이게 그치. 여기도 지금 N자형 파동에서 박스권 행보거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다가 여기서 행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변동성이 20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싸게만 잡아도 비싸게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세미컨덕터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단지 온세미컨덕터는 이 박스권의 그 변동성이 크진 않죠. 45%? 그러니까 뭐 반올림해서 50%로 할게요. 약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슬라보다는 변동성이 큰 자리는 아니죠. 이 포지션 자체가. 다만 이제 오늘 실적이 3분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있어서, 왜냐면 이게 그동안 좀 빠졌던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빠진 거거든요.
예, 보시다시피 뭐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거. 이게 밀리언이죠. 네, 레베뉴가 매출이 17억 3,520만 달러거든요. 너무 복잡하죠. 그냥 17억 달러. 근데 이전 분기가 18억 달러란 말이야. 그리고 전년 동기가 20억 달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떨어졌어요. 매출이. 전기보다도 안 좋고 전년 동기보다도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죠. 이익률.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 이게 45%, 45.8%, 47. 하여튼 안 좋아요. 예. 당분기 실적 발표한 거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기 영업이익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그래도 20%가 넘는 회사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안 좋죠. 근데 예전에도 영업이익이 되게 높더라고요. 예전에 32%였을 때가 있었던 거지. 전년 동기. 전기는 28%. 근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죠. 22%로. 예, 순이익도 떨어집니다. 3억 3,800만 달러. 예, 3억 달러. 여기는 4억 달러. 5억 달러. 그러니까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분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건 안 좋은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죠. 예. 서드 쿼터 2024년 전망.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긍정적인 게 있는 거죠. 3분기에 그 여기가 매출이 17억 3,500만 달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3분기에 예상되는 게 17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요 사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17억 달러인 거고 상한선이 18억 달러거든요.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17억 3,500만 달러니까 여기보다는 살짝쿵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크로스 마진도 네, 45.2%에서 46.3%까지 최대 상한선. 그리고 네, 이거 EPS 쪽도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EPS가 여기 보시게 되면 0.78이잖아요. 근데 0.85에서 근데 EPS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런구나. EPS가 많이 올라가네. 0.85에서 왜냐면 지금 여기가 당분기가 0.78인데 하한선을 설정한 게 0.85로 설정했잖아. 그러니까 많이 떴네. 어쩐지. 왜냐면 이렇게만 보게 되면 크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범위를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EPS가 많이 올라가네. 초과를 하잖아. 0.78을. 하한선이 0.85가. 그리고 0.97을. 오우 씨.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인 거가 아니.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EPS니까. 주주가 이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만큼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좀 하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매집만 참 잘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여기가 추세가 아직은 그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하락한 자리에서 반등 자리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올라가면 앞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성형 캔들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가 갭이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건 이제 기술적 관점과 어떤 차트 파동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그 3분기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EPS가 꽤 높네.
그러면 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아까 역회전 숄더형이잖아요. 오히려 눌렸을 때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근데 다만 이제 워낙 그 공매도가 좀 작용되고,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잔파동 자리예요. 그러니까 50% 이하의 변동성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좀 저렴하게 매수해서 약간 반등 조식의 어떤 수익을 챙겨가는 거, 그런 이제 전략을 잘 가져가시면 좋겠죠. 예, 다음 분기를 좀 고려하셔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온 세미컨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게 된 이유가, 이 자동차 업황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 개 봤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자동차 쪽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완성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도 있고. 근데 제가 한국에 요것도 한번 녹화 뜨려고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여기가 배터리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3.2%가 나왔고요. 이 잠정치인데 7월 25일자로. 그리고 마이너스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0.42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번 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2.6이었거든요. 순이익률은 3.5였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좀 올라갔어요. 3.2%로. 살짝쿵. 1% 정도라도 올라갔거든요. 이제 여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쪽 하는 데잖아요. 2차 전지. 그래서 좀 그동안 너무 안 좋아서 배터리가 지금 한국은 너무 좀 심각하죠. 왜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인데,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2.6%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 업황 이쪽을 좀 같이 보려고 지금 온 세미컨덕터를 보는 건데요. 안 좋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또 한국에 기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한국의 좀 기업에서는 좀 한국 기업은 좀 잘 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환율 부분도 있고 하니까, 환율적인 부분이 좀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환율이 약세인 부분이 있어서.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8.7% 나왔잖아요. 아마 기아가 10%가 넘었을 거예요. 13%로 알고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한번 체크해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포드가 그 영업이익률이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동차 산업이 그 미국 쪽은 약간 좀 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여기가 그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기업 있잖아요. 온세미컨덕터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여기가 영업이익률이 22.4%야. 꽤 높아. 그리고 테슬라가 요번에 실적 발표했나요? 그건 제가 좀 정리를 안 했는데 이전 분기가 5.5%였는데 테슬라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자동차 산업이 아까 보셨다시피 테슬라도 그거잖아요. 이거 온 세미컨덕터도 지금 빠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테슬라가 주목받는 게 다만 이런 게 있는 거야. 테슬라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 지금 반등하긴 하는데 이 종목도 테슬라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올라온 자리에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여기서가 변동성이 200%라는 거지. 이 자리가.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 뿐인 거지. 규모도 좀 있고 해서. 근데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테슬라가. 이런 추세니까. 그쵸? 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번에 한번 좀 같이 봤는데, 요거는 테슬라이거든요. 이거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한 거예요.
테슬라 재무제표.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이거. 네, 테슬라 재무제표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재무제표에서 제가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이게 그 토탈 프로덕션이라 가지고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들었고요. 전기 대비로도 생산량은 줄어들었어요. 인도량은 전기 대비로는 증가했는데 그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5%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뭐 업황이 호황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 물론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호황이 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아이러니하고 물음표 캐스 마크가 찍힙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온 세미컨덕터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온 세미컨덕터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온 세미컨덕터가 다름이 아니라 이 종목도 아까 보셨다시피 계속 안 좋았잖아요. 당분기까지. 지금 요번에 실적 발표한 것까지. 다만 이제 3분기 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EPS가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한번 눌림목 쪽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인 거니까. 아, 그리고 이 회사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황 쪽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영업이익률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 5%, 10%요 정도 수준이잖아. 근데 이 회사는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2.4%예요. 오씨, 20%대야.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라고 해가지고 부채 비율도 39%밖에 안 돼요. 자본율이 61%고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구성 요소인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도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도 좀 안정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근데 회사가 좀 안정적이긴 하더라고요. 우선 재무상태표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재무상태표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영업이익률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 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좀 안 좋아진 거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EPS가 좋아진다고 아까 이렇게 전망을 한 거잖아요. 3분기 때. 그러면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 있을 수 있죠. 예, 주주 수익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지금 올라가는 거로 뭐 떠들어댈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그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글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게 되면 네, 앞에 뭐 저항대도 있고 해서 맞고 좀 눌리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파동이니까 좀 앞으로 좀 더 3분기를 좀 맞이해서 3분기를 맞이해서 좀 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있다는 거지. 온 세미컨덕터가 3분기에는 EPS가 좀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그 같이 봤는데 여기가 뭐 아까 그 전망치가 요 당분기보다 뭐 안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나아지는 정도인데 EPS가 많이 좋아지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출도 약간 나아지는 모양새. 어느 정도 너무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지는 모양새. 매출 총이익도 이익률도 약간 나아지는 모양새.
근데 EPS가 갑자기 확 좋아지네. 그러면 그만큼 뭐 회사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 아까 요거 매출은 함께 이야기했죠. 영업이익도 함께 이야기했고, 그 현금흐름표 살짝만 볼까요? 그리고 밀리언인데 그 자산 규모가 136억 달러라고 한다면 적은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죠. 큰 회사죠, 큰 회사.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이게 밀리언이란 말이야. 밀리언인데 저 정도라면 규모가 좀 큰 회사지. 그렇죠. 18조죠, 18조. 자산 규모가 18조 8,491억 원.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36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8조. 18조가 뭐 적은 자산 규모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다 이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도 뭐 저 정도면 뭐 작은 회사는 아니죠.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요거는 뭐 아까 부채 그건 다 말씀드렸고 캐시플로우 살짝만 볼까요? 근데 캐시플로우도 이제 이전보다는 좀 안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네 영업활동연금도 3억 달러긴 한데 괜찮아요.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예, 투자활동연금도 뭐 오히려 더 증가했잖아요. 마이너스 5억 9천만 달러니까 긍정적이죠. 뭐. 더 이런 거는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파이낸셜 요쪽도 네, 더 증가했어요. 되게 좀 뭔가 회사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너무 공격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네, 공격적인 건 있죠. 현금성 자산은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뭐 이건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약간이라서 22억 달러 정도.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되게 뭐랄까 안정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뭔가 안정된 회사? 보통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한다면 약간 소기업 같은 느낌도 있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온세미컨덕터는 좀 안정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이 안정적인 기업이 뭔가 근데 다만 이제 그건 있죠. 종목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종목의 특성이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이 종목을 좀 접근할 때는 이제 박스권 매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뭐 안정적인 투자 전략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변동성이 여기가 큰 자리가 아니어서 약 50% 이하 정도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돌파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온세미컨덕터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아니 근데 이게 그 3분기 전망치가 너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다만 EPS가 좋아지는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EPS가 좋아지는 영역은 경영 효율화에 의한 영역이거든요. 그래도 약간 낮아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온세미컨덕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약간 자동차 업계라든지 아니 뭐 전기차 업계가 약간은 좀 네, 개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약간이라도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번에 그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영업이익률이 약간 올라온 건 있어요. 저번 분기가 2점 몇 프로였거든요. 근데 3%가 됐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순익률이 좀 안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좀 약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근데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좀 접근하실 적에 이 저점
박스권 저점의 관점으로 그때 왔을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올라갔을 때 접근하는 것보다. 올라갔을 때는 그냥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아시겠죠? 3분기에 대한 뭐 전망치 이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EPS가 뭐 매출도 뭐 긍정적이긴 한데 특히 이제 EPS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서 지금도 뭐 강하게 올라가긴 하네요. 네, 뭐 투자 전략까지 다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 온세미컨덕터는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달에 있죠? 10월 달. 10월 말일쯤. 뭐, 그럼 그 전까지 어떤 변동성이 있긴 하겠죠.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에 멤버십 가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 그리고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로도.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같이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